첫 번째 기사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주목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기사죠. 네. 파월 의장이 네. 두 가지 말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 저기 11월 30일 날에 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여기 이번에 이제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연준 의장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저희가 4회 연속으로 0.75%를 계속 이제 올렸었거든요. 금리를. 여기 4%대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온 거예요. 미국 그쵸, 기준금리가. 그쵸. 근데 이제 12월 달에는 한 5% 정도, 0.5% 정도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파월이 딱 약간 이 부분은 선을 그었어요. 내년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거는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에도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거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지가 관건이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었거든요. 이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저희가 사실 금리에 관련된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만큼 저희 빌딩 시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 상황을 보고서는 내년에 투자하실지 말지도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두 가지 파가 있는데 매파랑 이제 비둘기 그쵸, 파였지. 그쵸. 이제 빨리 가자, 빨리 올리자라는 것이 있고 이제 좀 시장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좀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는데 근데 그 빌딩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좀 빨리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도 그걸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정말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올리고 하는 게 워낙 공포스럽기도 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올려서 계속 끌어올리자 대신 내리지 말고 쭉 끌어올리자라는 느낌인데 그렇게 하면 장기화되는 거다 보니까 뭐 시장에 큰 충격이 없고 계속 이렇게 보합세로만 가게 되면은 너도 나도 승자는 없지 않나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근데 그 파월 의장이 확실히 얘기는 했어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좀 천천히 올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조로 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왠지 0.25 올릴 것 같은 식으로 발언을 해놓고 또 어제 맞아. 뉴스 나온 거 보면은 0.5 올릴 올라갈 것 것 같다. 같다라고 그게 한 이야기를 7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니까 네. 아직 뭐 다음 주 12월 13일 날 이제 FOMC를 하는데 그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게 한 5.5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진짜 그때는 대출 금리도 저희가 만약에 따라간다고 했을 때 저희도 한 진짜 8% 8%는 정도는 대출 금리가 8%는 생각을 하지 않나. 진짜 100억 빌리면은 이자만 8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낙 중요한 기사여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귀추를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네, 상가 빌딩 시장도 빙하기 핵심 상권 아니면 피해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서울 꼬마 빌딩 거래량 반토막 여기는 뭘 조사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연면적 33평 초과 여기는 이제 900평 이하의 빌딩만 이제 선정을 한 거라서 네네. 아까 제가 했던 건수보다 좀 작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이제 반토막이고 네, 대출이자 2배. 아우 2배 이상 2배 넘게 급등했죠 네, 사실은. 2점 초반에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재계약을 했을 때 5.8, 뭐 6.1 받으신 분도 이제 있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떴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금리 무섭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지금 저희도 뼈저리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의 무서움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뭐 되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상황마다 다 달라서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좀 빨리 올리고 그냥 피벗됐으면 좋겠어. 20년도랑 21년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사실 상승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아직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배팅 시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만큼 조정이 된 것 같다고 느껴지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실제로 이 이자가 감당이 될 만한 뭐 물론 이 정도 될 만한 수익이 나오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 네네. 저희도 좀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은 네.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들떨어졌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네. 네. 이 말도 핵심 상권 아니면 피해라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강남권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게 여기에 뭐 논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남에 대해서는 좀 많이 추천을 또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강남도 지금 좀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실제로 너무 이제 구석에 들어가거나 왜냐면 임대 시장이 이번 연도 초랑은 달라요 상황이. 저희가 지금 실제 임대도 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 하면은 무조건 좋은 임차를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뭐 스타트업도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강남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구가 한 20몇 개가 있는데 그 자본의 25%가 강남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우리가 막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막 문방구 가면은 100원, 200원
원짜리 불량식품 사 먹는 것도 막 무서웠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가면 다 살 수 있잖아. 그런 거지. 내가 꼬마 빌딩 사는 거는 내가 10억으로 막 이거 살까 말까 막 하고 있는데 큰 자본이 막 100억, 10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곳이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렇죠. 라는 느낌이라서. 저희가 이제 현금화를 할 때 그냥 언제든지 현금화를 좀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치. 그래서 저도 그거는 강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또 신축을 하신 분들 최근에 신축해야 될 부지가 굉장히 많이 매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그 재건축 부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강남 이제 부지들인 거죠. 그 유권학색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건물들을 작년에 20년도, 21년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40억에 매입을 하셨다 하면은 용도 변경 다 해놓고 명도는 뭐 매도자가 다 해주셨겠죠. 그런 건물들을 한 10억 정도 붙여가지고 매각을 하세요. 근데 매각을 판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타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는 28억이면은 거의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지었었거든요. 맞아요. 7층, 8층짜리 막 분양하고 막 병원 넣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금액인데 지금 200평짜리 정도밖에 못 짓는다.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연면적 평당. 근데 지금 뭐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은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막상 실제 들어가 보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살이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값이 이제 많이 또 치솟았고 또 이제 달러도 올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수입하는 게 너무 좀 비싸졌어. 맞아요. 네, 그리고 PF도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건축을 또 할 수가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부터 철근까지 가격 죄다 올랐다. 이게 뭐냐면 골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도 대부분 짓다 보니까 철근이랑 이제 콘크리트를 써서 보통 골조를 하는데 그게 철근도 거의 50% 가량이 오르고 레미콘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거고 시멘트, 콘크리트 만들 때 시멘트가 필요하니까 대부분 올라서 그래서 최근 고객분들이 오시면 뭐 신축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해보셨나 물어보고 유튜브 보니까 뭐 신축하고 하면 잘 팔리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90%는 그냥 비추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처음에 건축사한테 견적을 받는 것보다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은 견적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이 가능하면은 저희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거니까 새로운 건물도 이제 만들어서 매각도 가능하고 저희도 임대를 맞출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실제로 그 견적보다는 더 높아진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그 원자재 값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골조를 할 때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요새는 철거비가 좀 비싸져서 그렇지 외장재 정도가 거의 원자재 값이거든요. 리모델링은. 근데 원자재도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약간 수급이 가능한 원자재로 선택을 하면 되고 내가 뭐 이게 좀 비싸다라고 하면 뭐 철제로 가면 되는 거고 정말 뭐 돈이 얼마 없다 그럼 타일로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스타코 마감으로 가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을 할 수가 있는데 신축은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로 가야지 뭐 조적조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신축은 너무 이제 비싸졌고 그나마 리모델링이 효율적이어서 저는 리모델링 그나마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갖춰진 건물을 사는 게 가장 낫지 않나. 확실히 연남동처럼 그냥 그 정도로 상권이 형성이 된 거면 좀 괜찮은데 그냥 좀 약간 상권이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곳에 어중간하게 리모델링 하면은 그건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임차 맞추기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 기자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축은 지금 최대한 피하시는 게 낫다. 그게 또 추세고 지금 트렌드고 유행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김덕규님이 방금 저기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시는 분이 현대제철에서 헬멧사 운영하시는데 그거를 물어봤는데 철근값이 이제 2배로 늘었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철근값은 대기업에서 수출을 했을 때 이게 톤으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유통이 또 하고 일반 리모델링하거나 일반 꼬마 빌딩 신축할 때는 더 비싸단 말이지. 이건 이제 대형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거나 인테리어 할 때 실리콘 값도 그것도 3배가 올라가지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또 민원 들어오면 또 공사 기간 2배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면은 진짜 답답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답답하기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민원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가져온 기사입니다. 기사이고